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,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. 자기계발서 같고 내용도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기 전에 하게 됐는데, 물론 뭐 유사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 책은 굉장히 색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, 일반적으로는 의지를 강조를 하잖아요. 여러 가지 습관이나 뭐 루틴 같은 걸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하라, 뭐 이런 관점인데, 이 책은 그러한 의지의 관점이 아니라 일종의 뭐 우리 신체의 비밀, 뇌의 비밀, 그것에 관한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,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볼 텐데, 일단 이 책을 이제 읽어 보시려면 이 책은 처음부터 읽으시는 것보다는 끝에 있는 15장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.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저자들의 사례, 경험, 이그젬플을 먼저 읽고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사례가, 경험이 매우 재밌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책의 앞부분부터 읽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결국 해내려면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? 첫 번째가 뭐냐면 RAS를 설정하라. 내가 이루고 싶은 것, 그것을 내 RAS에 각인시켜라, 뭐 이런 말이 되겠죠. RAS는 우리 뇌에 존재하는 일종의 그물망, 뭐 망상신경계라고 하는데, 우리 예전에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 주의 필터라는 개념을 살펴봤거든요. 그것과 유사한 개념인 것 같아요. 자, 우리 뇌는 1초에 4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, 우리 뇌가. 그런데 이 RAS가 다 버리고, 혼자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다 버리고, 그 중에 2000 비트만 우리의 의식에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주의 필터가 되겠죠. 불필요한 것, 무려 99.9999%를 다 버리고 4억 비트 중에 2000 비트만 우리의 의식에 전달하는 거죠. 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RAS 신경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게 되는데, 우리 운전을 하면서 뭐 통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통화에 흠뻑 빠져 있어요.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니, 여기까지 어떻게 운전하고 왔나 의아할 때가 있죠. 그냥 우리 뇌에서 뭔가 자동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. RAS에서 다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돌출을 한다거나 그런 정보만 우리의 의식에 넘겨주는 거예요. 우리 똑같은 번화가를 가도 내 직업과 동일한 그런 오피스 간판을 보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죠.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의 뭐 동종 업종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내 눈에는 절대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. 내 RAS에 내 관심사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쉬운 예가 될 것인데, 자, 우리의 RAS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,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력, 각인을 시켜 놓으면 그 RAS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해내고 싶은 그것에 관해서 정보를 탐색한다는 거예요. 그것에 관해서 궁리하고 일종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거죠. 그래서 이 저자는 RAS를 소원 성취 메커니즘, 우리 몸의, 우리 뇌의 소원 성취 메커니즘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RAS의 각인을 잘 시키는 것,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각인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손글씨로 써보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. 물론 자판기로 치는 것도 좋지만 손글씨로 쓰게 되면 1억 개 이상의 우리 몸의 움직임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RAS에 더 잘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. 여튼 소원 성취 메커니즘인데, 인생의 굵직한 단 하나의 꿈, 이걸로 RAS를 각인시키는 것, 우리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저자들의 사례를 보면 아주 자잘한 것들, 자잘한 소원들도 항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야. 피아노 치기,
무슨 댄스 배우기, 뭐 우리 평상시에 즐기거나 잘하고 싶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많은 리스트를 늘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 나간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.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겠다. 그러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? 아유, 그걸 어떻게 하나. 그러니까 어떻게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. 나는 부자가 돼야겠어. 아유, 근데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. 늘 이런 식이죠. 근데 이 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이루고 싶은 것, 그것을 어떻게 하나.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.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. 어떻게는 누가 하죠? RAS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. RAS의 일이다. 내 일이 아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모든 정보를 1초에 4억 비트나 처리하는 대단한 존재잖아요. 그 중에 2000비트만 우리 의식에 넘겨주니까 우리 2000비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4억 비트에게 넘기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자,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. 세 번째는 목표를 잘게 쪼개고 데드라인을 정하라. 그러니까 RAS에 각인만 시키고 그냥 뭐 놀고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항상 우리 RAS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. RAS를 작동시키려면 진짜 이루고 싶은 것 거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잘게 나누고 그러면 중간중간 성취감을 계속 느껴나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잘게 나눈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데드라인을 정하라는 거죠. 이래야지 RAS가 더 잘 작동하고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는 시각화 기법과 확언의 힘인데 자,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손글씨 써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손글씨 쓰는 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책에서 나와 있는데 그 설득력은 이 책에서의 내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잊지 않고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자, 손글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, 시각화 시키는 겁니다. 우리 뭐 스포츠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 또 여러 책에서 많이 살펴봤잖아요. 그런데 자, 이러한 시각화 뭐에 도움이 될까요? 기존에는 뭐 그냥 도움이 되겠지. 지금은 나의 RAS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확언의 힘. 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, RAS를 강화하고 이게 강화되려면 부정적 신경회로가 세지는 걸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뇌에 온갖 그물망 같은 구조에서 그 부정적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많겠죠.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해야죠. 그래야지 RAS가 온전히 일을 해낼 수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 학원을 습관화하는 것,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변을 무시하라는 거예요. 우리 예전에 하버드 뭐 0.1%의 비밀인가? 그 책에서 부정적 시그널,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라. 대단한 뭐 인사이트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주변에서 받는 아주 사소한 부정적 신호, 그런 시그널에도 의기소침하거나 그 해당 역량이 더 떨어지거나 이런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라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을 무시하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내가 무엇을 하겠다. 어떠한 소망, 소원, 목표를 갖겠다. 어떤 꿈을 이루겠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크랩 멘탈리티 효과가 나오는 거죠. 며칠 전에 아비투스에서 살펴봤는데 자, 개가 바구니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가 그 개를 잡아 끌죠. 같이 망하자.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꿈을 접은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접은 이들은 다른 이들의 꿈마저 접으려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을 그냥 무시해라.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확률 게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그 시도에 따라서 그 확률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이성에게 말을 걸어야지 해보는 거죠. 근데 한 5번 말을 걸었더니 한 번 성공을 하더라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한 번의 시도마다 20%의 득점을 하는 거죠. 그런 개념을 갖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극복하는 법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지워버리고 확률 게임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라는 거죠.
그러면 그 확률에 따른 결과, 그러니까 모든 시도에는 확률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라도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. 우리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, 저도 가끔 전화 받으면 바쁘니까 그냥 끊고 그러는데, 그런 거절이 굉장히 상심이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일을 할까? 아마 이 확률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단련된 그런 분들이 아닌가,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여튼 주저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확률 게임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있다,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키리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